추석 아침이었습니다. 7살 딸은 작은 손으로 하얀 국화를 묶어들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그 마음 하나로 먼 길을 달려 부대 면회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 꽃은 아빠 손에 닿지 못했습니다. 면회장 앞을 지키던 조교는 그 꽃을 비웃으며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군화로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추석날 가족의 사랑을 담은 국화꽃은 진흙 속에 뭉개졌고 어린 딸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구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은경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군대에 감춰진 썩은 비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석 새벽 부대 안에서는 이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 전 상급자에게 보고한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부식비 횡령, 상납 강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용기를 냈던 고발이었지만 이제 그 결과가 두려웠죠. 준호야, 오늘 면회 온다며? 옆 침상의 동기가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요즘 분위기 심상치 않아.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미 며칠째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고 식당에서는 자리를 비워주곤 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7살 지우가 뒷마당에서 국화꽃을 꺾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작은 손가락으로 꽃잎을 세어가며 가장 예쁜 꽃을 골라내고 있었어요. 이슬이 맺힌 하얀 국화꽃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아이의 순수한 마음만큼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이 꽃 진짜 예쁘죠? 지우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제사 준비를 하던 엄마 미정은 딸의 환한 얼굴을 보며 잠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걱정으로 바뀌었어요. 지우야, 그 꽃으로 뭘 하려고? 아빠한테 줄 거예요. 아빠 힘내라고요. 지우의 대답에 미정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요즘 왜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작아지는지, 왜 면회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단지 아빠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꽃을 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어요. 지우는 집에서 가장 예쁜 빨간 리본을 찾아와 꽃줄기에 정성스럽게 묶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묶으면 더 예뻐 보이겠지?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아빠를 향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죠. 미정은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며칠 전 남편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미정아,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부대에서 잘못된 일이 있어서 신고했더니 이제 나를 문제아 취급해. 심지어 가족들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야. 미정은 그때 남편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동네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저 부대, 요즘 안에서 말이 많다더라. 누가 내부 고발을 했다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고를 해서 큰일 날 뻔했다더라고. 엄마, 다 됐어요. 지우가 완성된 국화 꽃다발을 들고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얀 국화 5송이가 빨간 리본으로 예쁘게 묶여 있었어요. 아이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작은 선물이었죠.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준호 아내 맞죠? 남편분이 부대에서 무슨 일 했는지 아세요? 낯선 목소리들이 떠올라 등골이 서늘했어요. 지우야, 오늘 아빠 만나러 갈 때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히 해야 하고
미정이 신신당부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아빠가 제 꽃 보면 정말 웃을 거예요.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미정이 인터폰을 확인하니 배달원이 서 있었어요. 준호님 댁 맞나요? 부대에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추석날 아침에 부대에서 무슨 공문을? 공문을 받아든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면회 제안 통지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지우는 엄마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오늘 아빠 만나러 못 가는 거예요? 미정은 재빨리 공문을 접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지우야. 갈 수 있어. 아빠가 우리 꽃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오늘 면회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집안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우만이 국화꽃다발을 품에 안고 아빠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을 뿐이었죠. 오후 2시 부대 정문 앞에는 추석 면회를 위해 온 가족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거나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며 대기하고 있었어요. 미정과 지우도 그 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국화꽃다발을 비에 맞지 않게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 꽃 보면 정말 좋아할까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우가 직접 만든 선물인데 안 좋아할 리 없지.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어요. 다른 가족들이 미정 모녀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저 집이 그 집인가 봐. 부대에서 말이 많다던데. 미정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지우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면회객들, 줄 맞춰 서세요. 부대 정문에서 조교의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상병 조교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냉정함이 가득했고 면회객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오늘 추석이라고 해서 규정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분들은 지정된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지만 조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잡담 금지, 줄 맞춰.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톤이 가득했어요. 마치 면회객들을 군인처럼 대하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면회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정과 지우의 차례가 다가올 때쯤 지우는 철문 너머로 아빠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빠, 아빠. 아이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국화꽃다발을 든 작은 손이 철문 사이로 흔들리고 있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교가 번개처럼 다가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긴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소리마저 압도할 정도로 컸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지우는 갑작스러운 고함에 깜짝 놀라 움찔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며 엄마 뒤로 숨었어요.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빠를 만날 생각에 들떠있던 아이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서. 미정이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조교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아이든 어른이든 여기서는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곳은 놀이터가 아니라 군부대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미정 모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쟤네 뭐 하는 집이야? 아이 교육도 제대로 안 했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어떤 아줌마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조교는 계속해서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가족들이 오시는 만큼 질서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그의 말 속에는 미정 가족을 겨냥한 뭔가가 숨어 있는 듯 했어요. 지우는 엄마 치마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자랑스럽게 들고 있던 국화꽃다발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숨기고 있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 왜 화났어요? 아이의 질문에 미정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용히 해, 지우야. 아빠 만나려면 저 아저씨 말 잘 들어야 해. 미정의 목소리에도 긴장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군부대라지만 7살 아이에게 저렇게 큰 소리를 칠 필요가 있을까요? 조교는 계속해서 면회객들을 통제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면회 신청서 작성, 소지품 검사까지 모든 절차를 정확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보안 검사가 강화되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의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가족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는데 유독 미정 모녀에게만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저 집 아이 아까 소리 질렀던 집이네. 엄마가 제대로 통제를 안 하네.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미정의 귀에 꽂혔어요. 지우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보다는 이상한 분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어요. 국화꽃다발을 든 손도 점점 더 작게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시작인 것 같아. 준호가 말했던 그 일들이, 남편이 전화로 했던 말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부대 정문 앞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면회 장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미정과 지우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보안 검색대 앞에 줄을 서 있었어요. 지우는 여전히 국화꽃다발을 소중히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까 조교에게 혼났던 기억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죠. 다음 분, 보안 검색대에서 조교가 불렀습니다. 미정이 지우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조교는 그들을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신분증하고 면회 신청서 주세요.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서류를 확인하던 조교의 시선이 지우가 들고 있는 국화꽃다발에 머물렀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뭡니까? 조교가 꽃다발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지우는 깜짝 놀라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주려고 준비한 꽃입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조교의 표정은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꽃다발 검사를 해야겠네요. 이리 주세요. 조교가 지우의 손에서 국화꽃다발을 거칠게 빼앗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소중한 선물이 낯선 사람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엄마, 내 꽃.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교는 꽃다발을 이리저리 뜯어보며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꽃잎 사이사이를 들춰보고 줄기를 만져보더니 갑자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국화? 제사꽃을 왜 들고 왔지?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쾌감이 가득했어요. 제사꽃이 아니라 그냥 꽃입니다. 아이가. 미정이 해명하려 했지만 조교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국화는 죽은 사람한테 바치는 꽃 아닙니까? 불길한 거 드리지 말라고요.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가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국화를 왜 가져왔지? 정말 이상하네. 뭔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미정 모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지우는 어른들의 반응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이 왜 나쁜 것처럼 취급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미정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직접 꺾은 겁니다. 단순한 응원이에요. 미정이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우가 아빠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일 뿐입니다. 다른 의미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조교의 태도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는 꽃다발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필 국화를. 이것도 우연이겠죠?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조교가 미정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어요. 군에서 찍힌 놈 가족 맞네. 티를 내고 다녀. 그 말에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찍힌 놈이라는 말. 미정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남편 준호가 부대 내 비리를 신고한 이후부터 겪고 있는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면회 시간 단축, 냉대, 그리고 이제는 가족들까지 표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조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르시겠다고요? 남편분이 부대에서 무슨 일 했는지 정말 모르세요?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남편이 뭔 일을 했나?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미정의 귀에 꽂혔어요. 이제 단순한 면회가 아니라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교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요즘 부대에서 말이 많거든요. 내부 고발이니 뭐니 해서. 그런 분 가족이 하필 죽은 사람 꽃을 들고 오시니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의 말에는 명백한 악의가 담겨 있었어요.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을. 남편이 용기 내어 한 정당한 신고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였죠. 지우는 어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나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의 꽃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꽃 검사는 끝났습니다. 조교가 국화꽃다발을 거칠게 미정에게 돌려주었어요. 하지만 면회 중에는 이상한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받아 지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소중한 선물이 이렇게 험하게 다뤄진 것을 보며 슬퍼했어요. 꽃잎 몇 개가 떨어져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음, 조교가 다음 가족을 부르며 미정 모녀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의심스러웠어요. 이제 진짜 시련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실로 들어서는 순간 미정과 지우는 남편이자 아빠인 준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며칠 사이에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아빠,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까 조교에게 혼났던 기억 때문에 큰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준호는 딸과 아내를 보자 잠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도 금세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국화꽃다발을 들어 보였어요. 아빠,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뒷마당에서 제가 직접 꺾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마워, 지우야. 아빠가 정말 좋아하는 꽃이야. 준호가 딸을 향해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까 그 조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면회 중 물품 전달은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우는 깜짝 놀라며 꽃다발을 더 꽉 안았습니다. 이미 검사받았는데요. 미정이 항의했지만 조교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어요. 조교가 지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소중한 선물을 내주기 싫어서 뒤로 물러섰어요. 싫어요. 이건 아빠 꽃이에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조교님,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지만 준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교는 더욱 강압적으로 행동했어요. 면회자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이건 보안 문제입니다. 조교가 지우의 손에서 국화꽃다발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아이는 안 돼요. 하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조교의 손에서 꽃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는지 의도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아, 지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다발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 절망했어요. 하얀 국화 꽃잎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교가 꽃다발을 집어 올리는 척하더니 갑자기 검은 군화로 꽃을 짓밟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불길한 꽃은 부대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어요. 꽃잎들이 군화 밑에서 으깨지며 진흙과 섞여버렸습니다. 빨간 리본도 더러워졌고 아이가 그토록 아끼던 국화꽃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어요. 지우는 그 광경을 보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줄 건데. 왜? 지우의 목소리는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아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아빠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져야 하는지 말이에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조교를 향해 다가가려 했어요. 딸이 울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있던 헌병이 즉시 준호를 제지했습니다. 앉으세요. 면회 중 자리 이탈은 금지입니다. 헌병이 준호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다시 앉게 했어요.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7살 아이가 만든 꽃을 왜 이렇게.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교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규정 위반 물품은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이런 불길한 물건은 더더욱 그렇죠. 주변에 있던 다른 면회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안 무슨 사연이 있나? 아이 꽃을 왜 저렇게 짓밟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미정 가족에게 집중되었어요. 어떤 아줌마는 동반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집 남편이 부대에서 문제 일으켰다던데. 그래서 저런 대우를 받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도 거들었어요. 그럼 꽃을 왜 하필 국화로 가져왔을까? 좀 이상하긴 하네. 공개적인 모욕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무대 위에 서서 모든 사람들의 심판을 받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흩어진 꽃잎들을 보며 계속 울고 있었어요. 내 꽃, 내가 아빠 주려고 한 꽃.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준호는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면회 시간 10분 단축합니다. 조교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런 소동을 일으킨 가족은 면회 시간을 줄이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더욱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미정은 딸을 품에 안고 위로했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아빠는 지우 마음을 알고 계셔. 하지만 아이의 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빠에게 줄 수 없게 된 꽃을 생각하니 더욱 슬펐습니다. 준호는 헌병의 제지를 받으며 앉아 있었지만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까지 이런 모욕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바닥에는 여전히 으깨진 국화꽃 잔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짓밟힌 정의와 순수함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국화꽃을 짓밟은 조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혹해졌어요. 울고 있는 지우를 내려다보며 큰 소리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애까지 규정 위반시켰냐? 군인 가족 맞아? 그의 목소리는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우는 조교의 무서운 목소리에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상황이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미정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죠. 그때 지우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치마를 놓고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흩어진 꽃 조각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손가락으로 으깨진 국화 꽃잎들을 정성스럽게 주워 담았습니다. 지우야, 하지 마. 미정이 딸을 말리려 했지만 지우는 계속해서 꽃 조각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아빠한테 줄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은 걸 줄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닥은 비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어요. 지우의 작은 손바닥이 금세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얀 옷도 더러워졌고 무릎도 젖었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빠에게 줄 꽃 조각이라도 건지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준호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지우야, 그만해도 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딸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헌병이 여전히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어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조교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더욱 잔혹하게 굴었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규정을 지키지 그랬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의 말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른 조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면회실 곳곳에 배치된 조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비웃기 시작한 거예요. 역시 찍힌 놈 집안은 다르네. 그중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이까지 저 모양이니 뭘 더 바라겠어? 다른 조교가 거들었어요. 부모가 문제아니까 아이도 그런 거지. 그들의 말은 의도적으로 미정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말들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이것이 단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신들 가족을 괴롭히려 했던 거예요. 내부 고발자 가족이 이 정도 대우받는 건 당연하지. 또 다른 조교가 말했습니다. 조직을 배신한 놈들은 이런 식으로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은밀하지도 않았어요. 주변의 다른 면회객들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남편이 부대에서 뭔가 고발했나 보네. 그래서 저렇게 괴롭히는 거구나. 무서워라. 군대가 이런 곳이었나? 수군거림이 면회실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준호는 속으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나 하나로 끝날 줄 알았다. 이제 가족까지. 자신이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줄 줄은 몰랐어요. 후회와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바닥에서
꽃 조각을 모으고 있었어요. 손바닥은 이미 상처가 났지만 아이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것도 예쁘죠? 아이가 으깨진 꽃잎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그 순간 면회실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7살 아이의 순수한 모습에 일부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교들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정심 유발하려는 건 아니겠지? 주동 조교가 비꼬며 말했어요. 우리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그의 말에는 어떤 온정도 없었어요. 미정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지만 조교는 손짓으로 그녀를 제지했어요. 면회객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계세요. 준호가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헌병이 더욱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소란 피우면 면회 즉시 종료됩니다. 헌병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더 엄격했어요. 이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계획된 일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군대의 모습인가요? 한 면회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한테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를 말렸어요. 쉿, 우리까지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말자. 지우는 마침내 모을 수 있는 꽃 조각들을 다 주워 담았어요. 손바닥 위에는 으깨진 국화 꽃잎 몇 개와 더러워진 빨간 리본 조각이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아이가 순수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조교들은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더욱 비웃었습니다. 저런 걸 갖고 뭘 하겠다는 거야? 정말 끈질기네. 포기할 줄을 모르잖아. 그들의 조롱은 계속되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조직적인 괴롭힘이었어요. 준호의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으로 그의 가족들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면회실 전체가 그들의 무대가 되어 있었고 다른 면회객들은 관객이 되어 있었어요. 미정은 딸을 품에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어요. 남편이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더더욱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면회 중단. 해당 가족은 안내실로 이동하세요. 조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미정은 흑투성이가 된 지우를 안고 일어났어요. 준호도 헌병의 인도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회실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안내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으깨진 꽃 조각들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뭘 잘못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미정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안내실 문이 닫히자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어요. 책상 뒤에는 중년의 상담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오늘 면회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설명이요? 7살 아이가 아빠에게 주려던 꽃을 군화로 짓밟는 게 정상적인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담관은 여전히 무표정한 채로 말했습니다. 면회 시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조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국화 같은. 하지만 미정이 그의 말을 끊었어요. 작년 부식비리 신고 이후 남편은 죽은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면회 시간 단축, 전화 제한, 동기들의 냉대. 이 모든 게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상담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미정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오늘 그걸 아이 앞에서 확인시켜 주셨네요. 내부 고발자 가족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준호는 아내의 용기 있는 발언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고통을 아내가 함께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미정아. 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거 실화인가요? 군대에서 아이한테 이런 일을? 면회실에서 나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면회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기 중이던 한 면회객이 몰래 휴대폰으로 사건의 전말을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교가 아이의 꽃을 짓밟는 장면, 지우가 울며 꽃 조각을 줍는 장면까지 모두 담겼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건가? 그 면회객은 분노하며 즉시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제목은 간단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추석날 어린아이 꽃다발을 짓밟은 군대.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군대의 현실인가요? 7살 아이한테 이럴 수가. 꽃 짓밟는 장면 보니까 소름 끼쳐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공유 횟수도 급속히 증가했어요. 안내실 밖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일부는 부대 측에 항의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한테는 그러면 안 되죠. 상담관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어요. 상담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상담실입니다. 네, 인터넷에 뭐가 올라왔다고요? 미정은 그런 상담관의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사람들이 알게 되는군요. 우리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말이에요. 휴대폰을 확인한 상담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이미 수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고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엄마 품에서 꽃 조각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사람들이 왜 시끄러워요? 아이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야, 이제 아빠가 받은 나쁜 일들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어. 미정이 딸에게 설명했어요. 아빠는 옳은 일을 했는데 나쁜 사람들이 괴롭혔던 거야. 상담관의 전화기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급한 목소리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상담관은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가 급히 나간 후 안내실에는 가족만 남았어요.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이 옳은 일을 했어요. 미정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복도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분주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급하게 오가는 소리였어요. 부대 지휘부에서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 알림음이 계속해서 울려댔어요. 영상은 이미 전국적인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군대 내 부조리, 내부 고발자, 보복, 아동 인권 침해 같은 키워드들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었어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저 나쁜 아저씨들이 혼날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것 같아, 지우야.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안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담관이 아니라 계급장을 단 고위 간부가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뒤따라 들어온 사람들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30분 후 부대 내 회의실에는 긴급 소집된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직 참모, 공보장교, 그리고 전후회에서 급파된 인사까지. 평소라면 보기 어려운 조합이었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당직 참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보장교가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대답했어요. 영상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언론사 세 곳에서 이미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요. 회의실 한쪽에서는 문제의 조교 상병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저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면회 시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조치였어요. 규정대로 당직 참모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7살 아이 꽃을 짓밟는 게 규정에 있던가. 하지만 조교는 끝까지 반발했어요. 국화는 제사용 꽃입니다. 부대 반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후의 인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군 전체 이미지가 실추됩니다. 벌써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상황이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규정 위반이라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조교가 목소리를 높이며 항변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 가족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부대에 해를 끼친 놈들이잖아요. 그 순간 당직 참모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조교 앞에 던졌어요. 그래, 그럼 이건 뭐냐? 서류에는 내부 조사 결과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교가 서류를 들여다보자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직 참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 상납비리 연루된 중대장 지시 따랐지?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게 조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직 참모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김상병, 지난 6개월간 중대장으로부터 특별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공보장교가 다른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여기 보세요. 준호 일병 가족 면회 시 특별관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규정 적용인가요? 충격적인 증거였습니다. 조교는 뒤로 물러서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중대장님이 그 가족은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경 써서 관리? 당직 참모가 비꼬며 말했습니다. 7살 아이 꽃을 짓밟는 게 관리냐? 그가 다른 서류를 꺼내며 계속했어요. 여기 중대장이 받은 상납 내역도 있다. 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전후의 인사가 충격을 받으며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내부 고발자를 괴롭히도록 지시했다는 말입니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조교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정의의 수호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비리 은폐의 앞잡이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몰랐다고? 당직 참모가 또 다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중대장이 너한테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준 건도 몰랐나?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조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공보장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상병, 당신은 비리 은폐에 이용된 겁니다. 준호 일병이 신고한 것이 사실이었고 그걸 덮으려고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교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랐던 상관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준호 일병 가족에게 한 일들은 뭐냐? 당직 참모가 추궁했습니다. 면회 시간 단축, 전화 제한, 오늘 꽃 짓밟기까지. 이 모든 게 중대장 지시였던 거냐? 조교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어요. 네. 중대장님이 그 가족을 힘들게 해서 부대를 떠나게 만들라고. 저는 그게 부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자백이었어요. 전후의 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 고발자를 탄압하다니.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당직 참모가 조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김상병, 당신은 조작된 정의에 이용당한 겁니다. 진짜 악은 중대장이었어요. 그의 말에 조교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저는 정말 부대를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조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 일병이 부대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했고, 제가 막아야 한다고. 공보장교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됐어요. 우리가 내부 고발자 가족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에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교는 바닥에 엎드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거예요. 당직 참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합니다. 준호 일병과 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중대장은 즉시 구속시켜야 해요.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여전히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같은 부대 정문 앞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면회를 온 가족들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편안함이 보였어요. 조교들의 태도도 한층 부드러워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부대 본부 앞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마이너스 전 장병 일동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부대장이 직접 미정 가족에게 공식 사과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였죠. 면회실 입구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사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면회 문화 3대 개혁안이라는 제목 아래 3가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이 앞 언행 금도 지킬 것이었습니다. 모든 조교들이 숙지해야 할 기본 원칙이었어요. 두 번째 항목은 면회품 반입, 인도적 예외 인정이었습니다. 가족의 정성이 담긴 선물들을 획일적으로 제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내부 고발자 가족 불이익 금지 정의로운 신고를 한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오늘도 미정과 지우는 면회를 위해 부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조교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지우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양. 오늘도 아빠 만나러 왔네요. 지우는 이번에도 국화 꽃다발을 준비해 왔어요. 한 달 전과 똑같은 하얀 국화 5송이를 빨간 리본으로 묶은 꽃다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예쁘네요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아무도 제 꽃을 나쁘다고 안 해요. 지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미정은 딸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겪었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면회실에서 준호와 만난 가족은 이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제한도 없어졌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었어요. 준호의 얼굴에는 한 달 전과 다른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아빠, 이 꽃 받아주세요. 지우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국화 꽃다발을 건넸어요. 준호는 딸의 선물을 소중히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선물이야. 아빠, 다음엔 이 꽃 들고 웃으면서 사진 찍자. 지우의 제안에 준호가 활짝 웃었어요. 그럼 지우야,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찍자. 아이의 순수한 바람이 이제는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격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던 준호가 이제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있었습니다. 당신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미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야. 가족이 함께 해줘서 이길 수 있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면회가 끝난 후 가족들은 부대를 나서면서 큰 변화를 발견했어요. 부대 연병장 한쪽에 작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하얀 국화들이 화분에 심어져 피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흙바닥에서 짓밟혔던 꽃들을 기리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저기 제 꽃이랑 똑같은 꽃이 있어요. 지우가 신기하게 가리키며 말했어요. 미정은 그 국화 화분들을 보며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짓밟혔던 꽃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햇빛 아래 피어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부대 정문을 지키던 조교가 그들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 면회 때도 뵙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예의로 가득했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준호가 말했어요. 지우야, 아빠가 옳은 일을 했구나.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 모든 게 좋아졌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아빠. 이제 나쁜 아저씨들이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정이 뒤돌아보니 부대 연병장의 국화 화분들이 저녁 햇살을 받으며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짓밟혔던 것들이 다시 일어서는 희망의 상징 같았거든요. 며칠 후 준호는 저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떳떳하게 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동기들도 그를 다시 받아들였고 후배들은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 정말 대단해요. 한 후배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형이 용기 낸 덕분에 우리 부대가 정말 좋아졌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야. 지우는 집에서 새로운 국화 꽃다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아빠의 저녁식에 가져갈 선물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웃으면서 사진 찍을 수 있겠죠? 아이의 질문에 미정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지우야,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부대 연병장의 국화들은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부대장이 직접 관리를 지시했거든요. 그 꽃들은 이제 부대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정의와 용기, 그리고 희망의 상징으로 말이죠. 짓밟힌 건 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믿음, 옳은 일을 하면 보상받을 거라는 믿음이 한순간 무너졌었죠. 하지만 믿음은 다시 피어납니다. 한 가족의 용기가 만든 변화처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희망이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준호의 용기와 지우의 순수함, 그리고 미정의 사랑이 보여준 진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위해 서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 용기가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요. 작은 국화꽃처럼 여러분의 선택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